네, 뭐 시장 분위기 얼어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종목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슈가 살아있는 쪽은 또 분명히 있으니까요. 돈이 될 만한 이슈 찾아 나서는 머니 이슈 시간이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이것입니다. 태조 이방원, 노후 태종 이방원. 종이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추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도 참 잘 만들어요, 그렇죠? 태조 이방원이라고 해서 그동안 시장 눌렸을 때 그래도 선방했던 종목들을 다 붙여서 태조 이방원이라고 칭하더니 이제는 조선 빠지고 대신에 종이가 들어갑니다. 태종 이방원이라는 건데요. 사상 최대 가격을 찍고 있는 펄프 가격 덕분에 종이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데 이 회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죠. 펄프 가격이 얼마나 대체 올랐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라고 한번 들여다보니까요. 2021년 8월에 톤당 기준이네요. 885달러 했던 것이 지금은 1000달러가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펄프 값이 올랐나 한번 들여다볼까요? 핀란드의 제지업체인 한 UPM이라는 업체가 장기간의 파업에 들어가면서 공급망 차질 일단 생겼고요. 또 남아메리카의 펄프 생산 기업인 브라셀 아라우코라는 기업의 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공급 자체가 안 돼요. 그리고 재고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수요가 많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재고 물량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데 유럽 항만 내 펄프 재고량이 2년 사이에 40% 넘게 줄어들었다라고 기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펄프 값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이 귀해진 펄프 값에 동반해서 종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맥락인 건데요. 대표적으로 종이주 하면 오늘 시장에서도 강해요. 한솔재지가 오늘 시장에서도 지금 3% 넘게 상승 중이고요. 국일재질은 지금 16% 넘게 상승, 무림 PMP, 무림 페이퍼 등도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 올 초와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 이 정도 올라 있는 한솔재지의 주가 움직임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물론 펄프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이 종이주들의 상승세가 잇따를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한 보고서를 보니까요. 무림 PMP에 대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한 증권사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니까 통상적으로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그 현재 주가 대비 한 20에서 30% 정도 높은 구간으로 한번 설정을 해두곤 하는데 무려 76%나 넘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림 PMP를 아주 좋은 시각을 보여주는 그런 리포트가 있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신의 한수 시간에서는 그동안 이슈로 이렇게 올라갔었던 태조 이방원 다 버려라고 강보 센터장을 이야기를 하고 가시긴 했는데요. 우리 이기택 기사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종이에 집중을 해볼게요. 종이 관련주들의 상승세, 우리 이거 눈여겨봐도 될 만한 이슈가 될까요, 이사님? 예, 앞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지금 펄프 가격 상승의 원인 그리고 촉매가 됐던 게 사실은 5월 달에 940톤당 했던 게 이제 1030까지 한 10% 정도 올랐는데 이 원인이 됐던 게 이제 핀란드 제조업체의 파업과 그리고 남아메리카 두 개 브랜드죠. 이 기업들이 브라셀이라든가 이라우코가 공장 가동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또 하나 이게 지속적일 수 있는가를 이제 뇌피셜을 좀 돌려보셔야지 네. 투자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후변화가 또 하나의 역할을 하지 않는가 전 개인적으로 이러한 물음표를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야라고 할 텐데 저희는 태풍이라든가 장마 때문에 올 여름에는 거의 비 맞다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유럽 지역은 화재 그러니까 산간 지역에 산불이 나가지고 계속해서 고염, 폭염 때문에 고생을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자연재해가 더더욱 심해지고 있구나라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가 있겠고 그렇다라고 하면 펄프를 만드는 나무, 원재료가 사실은 많이 훼손이 됐구나라고 이해를 좀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원재료인 나무가 바로바로 생산이 가능하냐를 놓고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하기까지 길게는 수십 년에서 수년이 기다려지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펄프 가격은 일시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까 서두에 얘기했듯이 뭐 이제 펄프 가격 상승의 원인이 핀란드의 제조업체가 이제 파업을 했던 게 완화가 좀 되면 좀 안정을 찾고 고비고비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인 그 펄프 가격의 상승은 나타날 개연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의 이제 제지업체들은 이게 가격 전이가 가능하냐? 펄프 가격이 오른 만큼 인쇄용지나든가 산업용지 쪽에서 위생용지 쪽에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마진을 남길 수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역시 그렇다라는 대답이 좀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벌써 세 차례 가격 인상을 했거든요. 뭐 펄프 가격만 올랐는데 가격 인상의 허들을 넘지 못한다 그러면 마진이 축소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판가 인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네. 한솔재지 같은 경우 마진이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월, 5월, 9월 가격 인상이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다 같이 재지주라 그래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뭐 사실 골판지 관련돼서 오늘 아세아제지나 신풍제지, 신대양제지 같은 경우는 사실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장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 골판지의 원재료는 펄프가 아니죠.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게 골판지의 원재료는 폐신문지, 폐골판지다. 그렇게 보셔야 될 거기 때문에 방금 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슈에 대한 수혜는 무림과 한솔제지 정도가 탑픽으로 꼽을 수 있겠다. 그렇게 네.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실적을 거들떠 보시게 되면요. 2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 50%의 매출 성과가 좀 났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134%, 전년 동기 대비 2분기 실적이 614억이 나왔고요. 올해 2조 3천억을 벌 것으로 매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년도에 2조 4천억, 약 한 매출 단은 한 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이게 펄프 가격 인상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이 1,531억 올해 예상되는데 이게 약 작년에 한 600억 정도 벌었으니까 152% 정도 성장하는 퍼포먼스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이슈로 줄줄이 올라가는 그런 모든 종목을 빼고 여기에서 이제 옥석을 가린다고 생각을 해서 앞서 말씀 주셨던 한솔재진 그리고 무림 여기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사님. 많이 올랐어요. 뭐 펄프값 인상과 관련해서 또 가격 인상 단행한 것에 대한 어떤 이 모든 것까지 이미 이 올라가 있는 주가가 다 설명을 다 해버리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예, 요즘에 들어서 실적 개선 성장이 드문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이 나온 쪽으로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서부터라도 긍정적인 시각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사님이 생각하시는 종이주의 탑은 어떤 건가요? 뭐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골판지는 안 사고 인쇄용지는 산다라고 해서 이것을 한 포트폴리오에 담겠다라고 하면 무림과 그리고 한솔재지 이 두 종목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혹여나 이제 보유하고 계시거나 오늘 이제 관심을 둘 분들을 위해서 나와야 하는 시점도 좀 고려를 해주세요. 이게 여차 분위기가 형성돼서 올라갈 때는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데 보이지만 또 눈 깜짝할 새에 조정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점을 우리가 또 기준 삼아야 될까요? 뭐 펄프 가격이라고 예상하기 쉽겠습니까? 그렇죠. 예, 뭐 뭐 기름 가격 그러니까 WTI 유가도 예측하기 힘들고 거기다가 사실은 이거 환율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다들 수입해서 펄프를 사오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힌트가 좀 있겠죠. 뭐 핀란드에서 제지 파업이 이제 완화가 됐다거나 남아메리카에서 펄프를 공급이 원활하다거나 이러한 재료가 나오면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들고 가자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관련한 이슈를 우리가 계속 쫓아가 봐야 되겠습니다. 대신 그
이슈가 새로 나오기 전까지는 긍정적인 뷰 한번 유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오늘 시장에서 다소 밀려나고 있는 쪽을 한번 선택해 봤는데요. 급한 건 북미 고객, LNF는 건재하다라는 리포트를 토대로 해서 배터리 관련한 이야기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LNF 이 종목에 대한 대신증권의 보고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이제 제목을 써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이었죠. 미국 배터리 진출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기술 수출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거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관련 주가가 그 당시에 좀 밀려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이슈로 뭐 밀려난 것보다는 배터리 관련한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크게 밀려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많이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이 리포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극재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대장은 대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을 여전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뭐 미국 시장의 진출이 뭐 막혔다라고 하면 이거 말고 뭐 계약 구조를 조정한다든지 다른 쪽에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를 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진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건 기술력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LNF 이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오늘 시장에서 한 5% 넘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LNF인데 이게 혹여나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이미 이제 접어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판단 좀 내려주세요. 예, 뭐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합니다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말하면서도 다시 이거를 그렇게 쓰고 뭐 새로 읽는다 그러면 친환경 제조 촉진 사업, 친환경 제조 그렇죠. 촉진법, 네. 뭐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죠. 사실은 지금 현재 프렌드 쇼어링, 그러니까 리쇼어링을 넘어서 프렌드 쇼어링을 하고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전략 물자라고 하잖아요. 이거 없이 이제 더 이상 미국에서 이 두 소재가 없이 산업이 성장하거나 제조가 성장하거나 하기 힘들다라는 판단에 뭐 바이든은 부임하자마자 우리나라를 찾아왔었고, 거기다 앨런도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만난 기업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과 2차 전지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 진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조정 나왔다. 오늘도 그거 연장선상이다. 오늘은 그거 연장선상이라고 해석하기가 좀 힘들고요.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 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뭐 FOMC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회피 물량 정도로 오늘은 해석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시 원래로 들어가서 LNF 미국 진출에 관한 이슈 때문에 주가가 그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원래 VJ 형태로 레드우드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만드는 그 기업과 JV 형태로 미국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이제 매 3개월마다 위원회가 열리는데 기술 유출 우려로 불승인이 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2025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아직 시계열은 많이 길게 남아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정 안 되면 LNF 독자적으로 혼자 나가겠다라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음번 위원회 때 보완 자료를 제출해서 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으로 회사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 나온다라고 하면 원래 주식이 좀 조정이 나올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어느 정도 트리거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0년대까지만 해도 2020년도까지만 해도 3,500억 정도 매출을 하던 회사가 올해 22년 불과 2년 만에 4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10배 이상, 2년 만에 10배 이상, 13배의 매출을 성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20년도에 영업이익이 15억 났던 회사가 올해 영업이익이 3천억 정도 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전력물자라고 했잖아요. 더 이상 중국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니켈 함량이 가장 높은 고출력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높은 회사에 성장성에 배팅을 한다라는 관점은 이러한 조정은 반갑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탄탄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그 외적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면 그야말로 매수의 기회 아니겠는가 이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LNF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조심스러운 접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니 이슈였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기택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